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 여러분 힘차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고성구 TV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비상 채널 고성구 TV 2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구 TV 유튜브 채널이 신원미상의 자들 또는 집단 또는 단체로부터 사이버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경에 사이버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9시부터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9시 50분경인 것 같습니다. 8시 50분이 아니라 생방송 진행 중에 저희 고성구 TV의 채널 계정이 모두 로그아웃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정의 비밀번호, 복구 이메일, 인증 전화번호까지가 모두 다 뒤섞이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채널명이 고성국 TV에서 스페이스 X로 변경됐습니다. 채널의 주인이 고성국 TV에서 채널의 스페이스 X로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것은 아직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해커 집단들의 소행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북한과 연계된 좌파들의 사이버 테러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킹의 직접적인 그 행동자들 또는 기획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북한이 직접 공격했거나 북한과 연계된 좌파들의 사이버 테러라고 저희들은 짐작합니다. 이 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왜 고성국 TV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했는지도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통상 이런 사이버 테러의 범인을 색출하고 또 그 범인들이 노렸던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는 사이버 수사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고도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이버 테러는 범인을 색출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 범인들의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생방송 중에 갑자기 그 채널 고성국 TV라는 채널을 신원미상의 집단에게 탈취당한 직후 구글 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또 저희들을 관리하는 에이전트 콜랩 에이전트 회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즉각적인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버 테러가 매우 정교하고 심각해서 조금 전까지 복구를 완전히 하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콜랩 에이전트 회사로부터 받은 이야기는 일단 그 탈취됐던 고성국 TV라는 채널을 그 해커 집단으로부터 되찾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구글 본사에서 알려온 소식입니다. 일단 채널은 되찾았는데 이 채널을 해커 집단들이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놔서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내일 아침 또는 내일 또 모레 며칠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구글 본사에서는 콜랩 에이전트 회사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정상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전해왔습니다. 이런 그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이름의 그 신원미상의 집단이 이 사이버 테러를 했던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관광공사도 이 해커들의 사이버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4시간 만에 자체 복구가 됐습니다. 큰 기관이니까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전문팀들이 상주에 있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했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고성국 TV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은 그런 정도의 시설과 인원을 상시적으로 배치해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이버 테러가 확인된 순간 에이전트 회사를 통해서 구글 본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구글 본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대응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고요. 또 실제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런 요청을 해서 탈취당한 지 한 10시간 만에 일단 채널을 되찾는 데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커들이 이 10시간 동안 이 고성국 TV를 완전히 흐트려 놓고 망가뜨려 놓고 어질러 놨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 방송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예. 저희들 구글 본사에서 고성국 TV 채널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까지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국 TV가 정체불명의 해커 집단으로부터 이 사이버 테러를 당해서 계정을 탈취당했다. 이 소식은 지금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두 언론에서라도 보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도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 사태 불통으로 한 이틀 동안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이 민간회사이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이 있어서 이거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인식을 윤석열 대통령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고성국 TV에 대한 사이버 테러 공격도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느 정도 언론들이 지금 이 고성국 TV의 사이버 테러 상황을 보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회에서는 과방위 이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이 근원적인 이 대책 촉구를 구글 측을 향해서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유튜브 계정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이 목적일 수도 있고 또는 자유파 유튜브의 이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악의적인 해킹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TV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들도 이런 경험들을 겪은 유튜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이 이렇게 사이버 테러에 속절없이 뚫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이 고성국 TV 사태, 사이버 테러 사태를 계기로 구글 측이 해킹 방지를 위한 좀 더 완전한 그리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과 대응 태세를 좀 완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고성국 TV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활동은 그 영향력이나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 면적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연계된 정체불명의 사이버 테러 집단들의 테러 공격도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더 교묘하고 더 강도 높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구글 본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사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생방송이 일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도 20시간 만에 생방송이 재개가 됐는데요. 그 사태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도 당시 그 과방위의 박대출 의원이나 박성중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당시도 국감 중이었습니다.
국감장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또 구글 코리아의 본사인 구글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20시간 만에 이걸 풀어냈습니다. 그때 그 사태를 겪으면서 유사한 상황이 또는 더 심각한 폭력적 상황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러 차례 저희들이 버퍼라든지 또는 이유 없는 방송의 그 중단이라든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러면서 언제 이런 비상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비상 채널 하나를 따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이 고성국 TV 2, 아라비아 숫자 2입니다. 고성국 TV 2 채널을 저희들이 미리 확보해 놨습니다. 사실은 고성국 TV 2 채널을 확보하면서 이 채널을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채널을 확보를 해 놨는데, 그런데 오늘 그 이 채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나 또는 커뮤니티 그 단톡방 이런 그 SNS를 통해서 여러분께 지금 상황을 알리고 고성국 TV 2 채널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안내는 했지만, 저희 메인 이 방송인 고성국 TV가 일체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1,700여 명이 지금 이 고성국 TV 2 채널에서 저와 만나고 계신데요. 아직도 고성국 TV 왜 9시인데 안 하냐 하고 걱정하시고 또 혼선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적어도 10,000여 명 이상은 지금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고성범 본부장 전화가 지금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를 하고 계신데, 아마 왜 방송 안 하냐, 무슨 일이냐, 이런 걱정 때문에 전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생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주위에 지금 고성국 TV가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다. 지금 복구 작업 중이지만 아직 채널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니까 고성국 TV 2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다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격려의 뜻으로 슈퍼챗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이 고성국 TV 2 채널은 비상 사태에 대비한 비상 채널이라서 지금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고 슈퍼챗도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이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슈퍼챗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챗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뭔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국 TV에 뭔가 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저희 화면에 있는 만만운동 캠페인 계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대부분 이 댓글들이 한참 헤맸습니다. 속상합니다. 이런 말씀드리십니다. 저희도 속상합니다. 이런 사태.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포졸이 100명이면 늘 그 포졸보다 더 한 수 높은 한 발 앞서가는 도둑놈들이 설치는 게 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이 사이버 테러 사태를 맞아서 구글 측에게도 좀 더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정말 걱정하던 사태가 이렇게 현실화됐구나,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안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조치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취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예, 작심하고 뚫고 들어오는 도둑놈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들어왔을 때 때려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비상사태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어쨌든 구축해 놓고 있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헤매시다가 찾아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신원 불상의 해커 집단한테 빼앗겼던 고성국 TV 채널은 일단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해커들이 파괴하지 못하도록, 장난치지 못하도록 일단 차단은 해놨다고 합니다. 예, 그 구글 본사의 기술팀이 정말 비상사태다 하고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해커들이 더 이상은 장난치지 못하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그 기술팀이 밤을 새워서 이 복구 작업을 할 겁니다. 밤을 새워서 복구 작업을 해서 바라기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은 고성국 TV 정 채널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 구글 본사 측에서도 언제까지 복구된다 이런 확실한 답은 지금 저희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 사이버 테러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정상화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동안의 경과를 어떤 세력이 어떻게 테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복구가 됐다. 그 과정은 저희가 정상화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의도 뒷담화가 있는 날입니다. 여의도 뒷담화, 송국권본부장과 지석규 팀장이 함께 하실 겁니다. 촌철살인도 제가 4곡지를 준비했는데요. 비록 비상 채널인 고성구 TV 2를 통해서 하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촌철살인 시작하기 전에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유시장에서 그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시장이 급속하게 지금 동요에 빠졌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원인 제공은 최문순 지사가 했지만 이 지급보정 불이행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채권시장이 동요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김진태 현 지사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이게 촉발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김진태 지사는 이제 아마 투자 유치 등을 위해서 해외에 출장 갔다가 지금 막 들어온 것 같은데요. 김진태 강원도 지사를 대신해서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가 오늘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결과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 2,050억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상환은 1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이 논란이 확산되고 채권시장이 불안해지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원래 상환 날짜보다 1개월 이상 당겨서 2,050억 지급보증 전액을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한 채권시장의 급격한 불안정,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와 강원도가 좀 발빠르게 협의해서 조기 상환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알렸습니다.
이걸 계기로 불안정하고 동요해온 단문 며칠이라도요, 채권 시장이 다시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촌철살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공범이다. 모두 공범이다. 오늘 그 좌파들 중에서 노영민, 문재인이 밑에서 비서실장 했던 노영민이, 문재인이 밑에서 국정원장 했던 박지원이, 그리고 문재인이 밑에서 안보실장 했던 서훈이, 이 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월북몰이를 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들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없었고 실익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이 자들이 월북으로 몰아갔을까요? 그 김정은이한테 눈치 보느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 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자마자 즉각 반론을 폈는데요. 실익이 없었다는 이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조작해서 국민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면탈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또 이 SI 첩보에 월북 문구가 포함됐다, 이 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그 월북이라는 단어는 이대준 씨가 말한 것이 아니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북한군이 월북이냐 이렇게 다구치듯이 물으니까 알아듣기 어려운 음성으로 긍정적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대준 씨가 언제 자기 직접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월북했다고 몰아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자들이 그 이대준 씨가 실족했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렇다면 월북밖에 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랬습니다. 기상이 양호하고 실수로 빠졌더라도 선미에 줄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실족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이랬습니다. 매우 낮은 상황하고 불가능한 것하고 다르죠. 자, 사람 일을 어찌합니까? 평생 바다에서 어부로 사는 사람들도 잠깐 실수하면 실족합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서 한번 배에서 떨어지면요, 바로 배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 해수부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구조선이었지 않습니까? 배가 작은 목선이 아니에요. 무슨 뱃놀이 하는 두세 명이 타는 그런 그 장난감 배가 아니라고요. 배 난간에 기대어 섰거나 이렇게 보다가 실수로 실족을 하면 바다에 빠지는 소리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빠지면 다시 그 배로 그대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바다에 익숙한 분들이라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자, 앞뒤 전후 좌우를 보건대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없었다고 주장할 겁니까? 이 자들이 오늘 기자회견이라고 그럴듯하게 판을 펼치고 하는 주장은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한 겁니다. 새로운 얘기도 없고 들을 만한 무슨 논리적인 근거도 없어요. 그냥 우리 월북몰이 안 했다, 우리 정보 지우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이런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 하면 됩니다. 그동안 계속 했던 얘기들을 다시 되풀이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거 하라고 국회가 있습니까? 그냥 검찰에 부르는 대로 가서 진술을 하세요. 뭐가 그렇게 겁나요? 월북몰이 한 것도 아니고 첩보 삭제한 것도 아니라면서 뭐가 그렇게 겁나냐고. 요즘 검찰이 노영민이, 박지원이, 서훈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위급 진행자들을 데려다가 뭐 고문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가서 진술하면 돼. 그리고 검찰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 증거와 정황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 돼. 뭘 주제넘게 그 의원회관을 빌어서 기자회견을 해. 또 당시 기자단에게 배포된 문자 메시지에 피살 사실이 제외되었다. 이대준 씨가 학살당한 후에 기자단에게 배포된 문자 메시지에는 이대준 씨가 이미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는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원 조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자들 노영민이, 박지원이, 서훈이는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이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서 발견이 되고 발견된 지 6시간 만에 문재인이한테 보고된 지 3시간 만에 끝내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당했어요. 근데 이게 민감한 정보라서 배포선을 조정할 얘기입니까? 온 언론이 경악하면서 일면 톱으로 다뤄야 될 사건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무슨 민감한 정보니 배포선 조정이니 하는 햇소리들을 합니까?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자들이. 또 이 이대준 씨가 중국어 이 간체자, 이 중국어 간자체죠, 간자체. 그러니까 이게 백화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한자와 다르게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간단하게 이거를 이 글자체를 줄여서 쓰는 겁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중국어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이 그렇고 원래 고문이라고 고전이라고 배우잖아요. 아래하가 있고 막 나오는 거. 그거는 안 배우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가 적힌 간자체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최종 발표에서 빠졌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서훈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자가 쓰여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중국말이죠. 중국말. 한자라기보다 중국말이죠. 중국어가 쓰여 있었다는 것은 나온 적도 없고 중국 어선 얘기도 이번에 처음 듣는다 그랬어요. 박지원이도 저도 처음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월북으로 몰아가는데 급급해가지고 정말로 좌파 확증 편향에 빠져서 지그들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오리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들이 그래 국정원장을 하고 안보실장을 해요? 또 이 자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당시 SI 첩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 그리고 구조 정황뿐이었다 이랬어요. 오늘 얘기한 겁니다. 구조 정황. 자, 북한군한테 억류돼서 몇 시간 만에 학살당한 이대준 씨가 구조 정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군이 이대준 씨를 구조하려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거 뭐 구조가 되겠구나 그러고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금 정당화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이대준 씨를 바닷물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대준 씨를 일단 배 위로 끌어올렸어야 되잖아요. 뭐 구조를 하고 가네. 자시고 가네.
물에 빠진 사람 그러면은 일단 배 위로 끌어올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대준 씨를 6시간 동안 물속에 그냥 놔뒀어요. 바닷속에. 그 상태로 부유물을 매단 채 끌고 다녔어요. 이게 저 영화에 보면 말 뒤에 두 손 묶고 끌고 다니는 이 서부 갱들 있잖아요. 딱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조정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노영민이, 박지원이, 서훈이가.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인두껍을 쓴 자들이지. 이 자들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래진 씨, 고 이대준 씨의 형이죠. 이래진 씨가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에 있었던 자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갑자기 이재명이가 나타나서 3명을 거들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에 있었던 자들과 이재명이까지 나서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죽였고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입 다물어라 탄압하는 이런 좌파들의 전형적인 물타기와 내로남불을 다시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참석자 노영민이, 박지원이, 서훈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재명이 모두 살인 공범으로 보겠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 차근차근 이 자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랬어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박지원이가 배포된 첩보도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박지원이가 원장으로 있을 때 온라인망에 올라온 자료뿐 아니라 내부에 배포했던 첩보들까지 전부 회수해서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지금의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다가 보고를 한 내용이라고 정보위 간사가 전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내 배포된 첩보 자료까지 회수해서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와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관련 첩보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급하게 배포됐던 자료까지 모두 회수해서 삭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에서 삭제한 첩보 자료가 모두 46건인데 이 46건에는 배포됐다 회수해서 삭제한 첩보까지 포함된 건수다. 이게 국회 정보위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유동규하고 남욱이가 김용희가 요구한 20억 대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머리를 맞대면서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은 이재명의 경선 대선 자금을 20억 마련해달라고 하는 김용의 요구를 받고 이거 어떻게 만들지? 20억 현금으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책회의를 수차례 가졌다고 하는데 이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골프도 같이 치고 밥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또 남욱이가 유동규 통해서 김용희한테 4차례에 걸쳐서 모두 8억을 전달하는데 8억 4,700만 원. 이 전달할 때 가방에 넣을 거 아닙니까? 주머니에 넣고 가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부피가 있으니까. 5만 원권이라 하더라도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전달할 때 쓰는 박스, 가방 이런 것들을 검찰이 물증으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은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현찰 20억을 만들어서 어떻게 김용희한테 전달해 줄 건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규가 버렸던 폰, 그런데 이걸 찾아서 경찰이 찾아서 지금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렌식을 통해서 정무방, 유동규, 정진상, 김용희가 함께 이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는 이런 정무방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포렌식에서는 그 정무방을 지금 찾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정무방에 있었던 누군가가 이 정무방, 텔레그램 정무방을 폭파해버리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무방, 텔레그램 정무방에 대해서 유동규는 이너서클 여러 명이 이 정무방에 있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산하기관장 모임 정무방도 산하기관장 모임 대화방도 있었고, 정무방이 따로 있었고, 법조팀방도 따로 있었다. 텔레그램 대화방이 서너 개 있었다. 대화방별 인원수는 다들 이너서클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전부 합쳐 10명 정도였다. 이제 다음 단계는 그 10명이 누구누구였는지를 유동규가 진술하는 거가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 대본 없는, 각본 없는 생중계 토론 80분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게 이 80분 각본 없는 이 생중계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장관들, 기관장들한테 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생중계 토론을 처음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비서실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우리가 나름 열심히 하지만 이걸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아예 비상 경제 민생 회의를 생중계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회의장 별다른 꾸밈 없이 아주 단촐하게 준비됐습니다. 회의 내내 그 문재인이가 뭐 뻑하면은 A4 들고 나와서 쇼를 할 때 음악 나오고 영상 나오고 뭐 현란한 이런 TV 쇼처럼 했지 않습니까? 일체 그런 거 없었습니다. 회의 내내 음악 없었고 회의 내내 영상 없었습니다. 장관이 보고할 때 보고형으로 PPT가 잠깐 PPT가 아니고 뭐죠? 아니요,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 영상 자료 화면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출근길 문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오늘 2시부터 하시는데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쇼 연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쇼 연출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가운데 앉아서 장관들이 좌우로 이렇게 앉고 그중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회의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의 얘기를 좀 더 듣겠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이제 토론이 무르익어 가자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9차례에 걸쳐서 즉석에서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습 질문을 종종 내놨다 그럽니다. 장관들 뒤편에 공기업 사장, 한전 사장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각 부처의 국장급들이 배석했는데 이들에게도 질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분위기가, 카메라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비상경제 민생회의니까 주제 자체도 굉장히 무겁고 또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함께하는 자리니까 굉장히 딱딱할 수 있었는데 이 분위기를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풀어줬다고 그럽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국방과 산업이 결합된 국방부를 조만간 국방산업부로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그 국토교통부도 인프라 건설 사업부가 돼야 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뭐 웃음이 일었다. 다들 80분 정해진 시간이라 80분에 끝냈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하면서 오늘 비상경제 민생 대책회의를 끝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하면서 이 2시부터 비상경제 민생대책회의를 꼭 생방송으로 보시고 오늘 저녁에 방송할 때 여러분들 의견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 비상경제 대책회의 생방송 보신 느낌들을 소감들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20점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 헤매다가 고성국 TV 2를 누르고 찾아오신 분들이 속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저녁 생방송 전에 뭐 예전에 한국관광공사가 이런 유사한 그 공격을 받았을 때요. 그때 그 4시간 만에 복구됐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도 4시간이면 복구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스페이스 X.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국 TV 2 채널로 비상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6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페이북이나 밴드나 또는 카카오톡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해서 다소 여러분들께 고지한 것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 나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어렵게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복구가 되지 않으면 이 고성국 TV 2 비상 채널로 생방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 제가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고성국 TV를 찾아보시고 이게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되면 바로 고성국 TV 2로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론일침 촌철살인입니다. 촌철살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송국권 본부장 지석규 팀장 모시고 여의도 뒷담화 진행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계십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진행자는 아직 한 명도 바뀌지 않았고 방송사의 사장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고성국 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수익 창출을 못하게 하는 노란 딱지가 붙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고성국 TV 모든 동영상에는 여전히 노란 딱지가 붙고 있어서 방송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광고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을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만만 회원이 되어주셔서 고성국 TV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뒷담화 진행하겠습니다. 송국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지 않죠? 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테러를 당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근데 제가 대기실에서 보니까는 지금 이 채널을 못 찾았어 가지고 네. 계속 고성문 본부장에게 지금 전화를 하고 그런데 네. 이제 전화 받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일일이 전화 연결이 안 돼서 네. 지금 못 들어오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죄송스러울 따름이죠. 지석규 팀장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가 언젠가는 이 북한이나 북한과 연계된 좌파들의 사이버 테러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도 저희가 이제 5년째 되고 있는데 뭐 여러 차례 그 북한이나 좌파들의 공격이라고 추정될 만한 이런 크고 작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채널을 완전히 탈취당한 적은 없어서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저희가 비상채널을 확보를 해놓기는 했지만 이걸 진짜 쓸 거라고는 전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정권을 바꿨는데 정권을 탈환하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방송 좀 하자 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송구권의 혼수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좀 보안 조치를 좀 강화를 했는데 네. 보안 조치 더 강화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2단계까지 보안 조치를 하니까는 네. 그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추가 피해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네. 아직 이게 아주 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 네. 뭐 이런 것도 다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일단 그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수뿐이 일단 뭐 대처할 방법은 따로 없어요. 예, IT 전문가 지석규 팀장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2단계까지 인증을 받아서 지금 보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취약한 게요. 네. 2단계가 구글이 아니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취약합니다.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이 저쪽 북한에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이제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암호 코드가 25개의 번호부터 특수 문자까지 25개입니다. 그걸 털려면 슈퍼컴퓨터가 동원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2단계 정도면 웬만한 만약에 해커들 실력 좀 있으면 다 맘먹고 하면 털릴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북한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걸 주로 할 때 애들이 러시아 쪽이나 이런 데를 우회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쪽에서 예, 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게 처음에 네. 예, 좀 그 탈취당하는 거 초기에 러시아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런 쪽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주로 그런 문자들이 뜨면은 그건 거의 우리가 볼 때는 북한 애들이 작업을 했다. 이렇게 저희도 이제 안 할 수도 있지만 10중 8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단계를 했다 하더라도 2단계도 안심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 자체가 취약하거든요. 고성군 TV도 다 2단계까지는 다 했을 거예요. 기본 2단계 다 그렇습니다. 했죠. 예. 그것까지. 그러니까 조금만 훈련받은 북한 해커 정도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민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다 계정을 탈취한 다음에 돈 내야지 내가 보내줄게. 네. 이래가지고 뭐 수천만 원, 뭐 수억 뜯어내서 대기업들 뭐 수억도 주고 네, 그러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고성 TV 같은 경우는 돈 뜯어낼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이 채널 없으니까. 자체를 네. 폭파해버리든지 채널 자체를 탈취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뭐 돈 없는 건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놈들이. 음. 그러니까 아예 채널을 딱 뺏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2단계까지는 앞으로도 이번에 서로 이거를 구글하고 협조를 해서 찾아와도 네. 또 뚫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안심하면 안 되고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구글의 기술팀과 네. 저희 고성우 TV 채널을 탈취한 이 해커들 간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해커들은 계속 고성우 TV를 자기들이 컨트롤하려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렇게 장난을 쳤는데 어쨌든 이 해커들이 더 이상 고성우 TV 채널에서 준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네. 한 8시간 만에 차단에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전에 관광공사 같으면 4시간 만에 복구가 됐다 그러거든요. 차단이 아니라 네. 복구가 됐다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 고성구 TV를 공격한 자들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시간 동안이나 구글 본사의 기술팀하고 싸워서 버텨냈다는 거니까 8시간 만에 해커들을 쫓아내고 일단 차단을 해서 이제 차단한 상태에서 복구를 망가진 해야 시스템을 되는 이제 거니까. 복구하는 거죠. 이 복구 작업에 뭐 우리 고성구 TV를 얼마나 해코지 해놨는지는 우리도 모르는 거니까 이걸 다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그럴 있다.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이 채널로 채널 2 이걸로 계속 하셔야 되는 일단 저희들은 내일 아침까지는 복구가 되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도 이 채널로 방송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고성국 TV로 오시는데 못 들어오시거든요. 이게 복구가 안 되면 그러면 고성국 TV 2 아라비아 숫자 2입니다. 그렇죠. 고성국하고 그쪽으로 숫자. 바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숫자 2로 네. 그렇게. 자, 이제 원래 우리가 여의도 뒷담화를 위해서 모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비상 개정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또 할 건 해야죠. 송구권의 혼술입니다. 아직 저 탈취 안 당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구글 이 송구권의 혼술 구독해 주시고 또 센슈 TV 이거부터 이 해킹 당했어야 되는데 있는 줄 모를 거예요. 세니까 센슈 TV가 아직도 있는 줄 몰라서 안전하답니다. 센슈 TV도 여러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비상경제 민생회의 11차 회의였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서 80분 동안 생중계되는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청와대를 한 10년 출입을 하면서 네. 이제 대통령 주재 회의 이제 풀에 그 해당이 되면은 풀 기자에 해당이 되면은 그 이제 그 취재를 하러 가요. 취재를 네. 하러 가면은 보통 이제 오프닝이라고 해서 처음에 대통령 인사말 정도 듣고 다 일제히 다 퇴장을 합니다. 퇴장을 하면은 이제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나중에 그 회의 결과를 이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주죠. 예. 그럼 이제 뺄 건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해주는데 네. 우리는 그러면은 그것을 갖고 기사를 쓰는데 실제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고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뭐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오늘 같이 그 80분 동안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를 한 거잖아요. 이것은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생활 30년이 넘었지만은 이런 네. 거는 처음 봐요. 그렇죠. 당에서도 잘 그렇게 안 합니다. 예. 당 회의에서도 간혹 가다가 그런 공개를 하자 해서 뭐 보여주기 식으로 막 하는 그런 거 정치 싸움 하는 거 네네. 그런 거는 있지만 정말 이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대통령이 중간에 또 이렇게 불쑥불쑥 또 들어가서 질문도 하고 네. 각 부처 장관들이 그 부처 현안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 그 대통령이 보니까 제가 오늘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후보 때보다는 지금 한 5, 6개월 사이에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네. 네. 그런 것을 또 이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뭐 언론에서는 이렇게 뭐 경제 위기다 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막 이런 민주당에 막 공격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회의하는 거 보면 그동안 11차니까 10차 동안 회의에서 많이 좀 그 성숙이 돼 있다 대책 같은 것이 그런 걸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한잔 하고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제 1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맥주 마시고 있는데 이거는 저 경남 하동에서 수제 맥주 만드시는 우리 아미고님이 저희 여의도 뒷담화를 위해서 네. 술 마시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딱 요거니까 여의도 뒷담화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요 드시는 물은요? 이거요. 이거는 37.4.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 체온이 36.5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평균. 네. 근데 이제 37.4는 이 물을 마시면 이온이 활성화돼서 몸의 체온을 1도 정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쁜 균들이 다 죽고 체온에 민감하거든요. 온도에. 죽고 노폐물들이 배출되고 해서 몸이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강화되고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이거 먹고 있어요. 근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먹고 하루 만에 효과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건 조금 과장인 것 같고 그러나 한 달 정도 먹어보니까 몸이 조금 전 느낌이 좋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요? 아니 이게 저 박사님만 이걸 드시니까 그래서 저도 30점에서 여기다가 올라왔던 그 전화번호에다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안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냈죠. 예. 빨리 여기로 해가지고 주문하게 이거 이렇게 주십시오. 근데 문제 답변도 없어요. 여기 주문 전화는 다른 데로 하셔야 돼요. 저희가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다. 아니 여기 올라온 거로 했는데.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빨리 먹어야지. 저도 좀 건강하게 좀 하려고 했더니 답장을 안 주셔가지고. 자, 우리 오늘 지석규 팀장은 80분간의 생방송 대통령과 장관들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제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예, 우리 송 국장님하고 좀 다른 게 국장님이 아니라 송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예, 국장보다 높아요. 송 사장님, 미래 사장님까지 다 불러드릴게요. 송 사장님 하고 다르게 본 게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기자적 관점보다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죄송해요. 예, 제가 좀 덥습니다. 네, 지금. 예. 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봤습니다. 예.
저는 엊그저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랬죠. 예. 그거는 뭐냐면은 거의 뭐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의 몸통을 잡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런 토론회를 그것도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다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대통령이 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가자. 없으면 없는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까놓고 다 보여드려야지. 그리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런 취지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뭐냐면 그 좌파 민주당의 발목 잡기 이걸 손목을 잘라내고 네가 발목 잡아도 나는 손목을 끊어내고 내 길 갈 국민과 함께 간다. 이 자신감을 보여준 거다. 저는 오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한 잔 더 하시죠. 예. 저는 37.4로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자, 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총평이 있었는데 유승민이가 깐죽거리면서 평가를 하나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비상경제민생회의 위기 극복 의지도 없고 전략도 없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네. 자칭 경제 전문가입니다. 물론 예.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한국개발연구원에 있었고 경제 네. 전문가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서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고환율, 고물가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구체적인 해법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10일차 동안 오는 동안에 네. 다 그 안에서 다 뭐 그 해법도 논의를 하고 다 했겠죠. 네. 다 했고 오늘 이제 국민에게 일종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민주당이 계속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다수당의 행포로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국회를 내팽개치니까 우리는 국민만 보고 간다 이 차원에서 모든 현안들을 각 장관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중지를 하나씩 모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허. 근데 거기서 그 무슨 뭐 대책을 발표를 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환율 대책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발표를 그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막 다 털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 진짜 브레인스토밍 같은 이런 그렇죠. 토론이었어요. 그거죠. 토론이죠. 이것을 하면서 나중에 결론이 나오면은 그것을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내부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건지 역효과를 낼 건지 이것을 네. 다 해서 대책을 내놓는 것이지. 그렇죠. 예. 이 국민이 다 보는 데서 그럼 거기서 대책을 내놓으라. 이것은 그냥 이 오늘 회의하는 그 취지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 비판이 유승민 네. 저는 이제 아까 지금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했는데요. KDI도 있었고 그 경제 전문가라 오케이 그 인정하겠다 이건데 이 비판이 민주당이랑 똑같은 비판이거든요. 민주당에서 똑같은 비판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는 경제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국정 운영은 유승민이 참여한 적은 없었잖아요. KDI나 네. 조금 있었지. 네. 무식한 저는 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80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얘기했고 네. 또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국정에 대한 큰 틀을 PPT를 사용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이제 거시경제부터 해서 국정 전반에 거친 걸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우리 집 지금 김치 지금 포장김치도 오르는데 포장김치 내리려면 얼마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대책을 얘기하는 지금 귀신 씨나락가 먹는 동두서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혀 지금 뭐냐면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장관 단위라 국장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80분간의 이제 그 최상무 경제수석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대통령도 그야말로 완호부댐으로 그렇죠. 토론에 예, 참가한 예. 것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뭐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뭐 다른 장관들과 같은 급에서 할 수는 없고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논외로 음. 하고 장관들 간에 이제 토론도 있었고 질문도 있었고 뭐 서로 농담도 네, 주고받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예. 누가 돋보이던가요? 뭐 말하나 많아죠. 예, 누군가요? 원희룡 장관. 아, 그런가요? 왜? 어느 대목이 돋보였습니까? 아니 왜냐면 전부 다 대통령 앞에서 쫄아가지고 제 눈에 보이는 건 다 쫄아가지고 다 이러는데 대통령이 야 쫄지 마시고 그냥 하시오 편안하게 이래도 그래도 계속 쫄아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원희룡 장관이 네. 누가 이제 그 이 물 들어올 때 배 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동동 하는 식으로 물 들어서 곱부가 있어야지 마시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쫙 웃음바다 되면서 네. 분위기가 이제 느슨해서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좀 느슨해지고 이제 마음을 풀어주고 역시 그 원희룡
예. 음. 정치 짬밥이 다 거기서 나오는구나. 좀 그 그렇게 생방송 때 보니까 이제 네. 원장관의 그 대목을 갖고서 일본식 발음을 했다. 곱부라고. 그거 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오르라고 하는 거 가사 자체가 곱부로 되어 있어요. 고프가 없으면 못 마셔. 컵을 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 건데 야 참 시비 걸게 그렇게 없나 싶긴 하더라고. 예 어떻게 어느 사람 몰라 이게 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예. 아무래도 이거 잘하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핵심도 그러니까 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뭔지를 알아요. 뭔지를 아니까는 딱딱 그게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또 가정 그 국토교통부니까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런 데 대해서 예. 본인이 어떤 섬심을 쓰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물론 원희룡 장관도 뭐 그 아주 그 시의적절하게 잘 표현도 하고 좀 분위기도 좀 부드럽게 이끌고 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빼면은 네. 저는 추경호 네. 그 경제부총리가 네네 전체적인 맥락을 다 짚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 예. 그래서 각 장관들이 추경호 장에게 뭐 그 부총리에게 또 예산도 또 따가야 되니까 본인들이 각 장관들도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결론은 어쨌든 나중에 추경호 부총리가 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팀워크가 상당히 좋다 그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냥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부총리가 그냥 부총리가 아니고 음. 예. 예.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으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그 좌장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관들이 아무래도 추경호 부총리한테 건의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받아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네. 거니까. 또 그런데다가 추경호 장관이 워낙 좀 그런 면에서 그게 스킨십이 좋다 그러나 그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렇죠. 또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분위기를 잘 잡아갔다. 예. 역시 경제부총리답게 잘 잡아갔다. 근데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장관들 있겠어요. 사이에서 실력이 없는 장관도 눈에 딱 두드려지더라고요. 아하. 제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아 그래요? 예, 제가 왜냐면 문화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아, 관련 분야 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꼭 이 좋은 분위기에 누구 실력 없다고 지적질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이름은 이야기 안 할 거죠? 당연히 합니까? 원래 이름 얘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 여기는 죄송합니다. 원래 예. 뒷담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할 거면은 얘기할 필요도 그렇죠. 없어요. 걔는 궁금하게 만들어. 기왕 얘기하실 거면 이런 얘기하고 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 같이 좋은 분위기에 굳이 그렇게까지 예. 아니 예, 저는 뭐 욕할 사람도 많은데. 예, 그렇죠. 예. 아니 저는 뭐 박사님이 하지 마 그러면 전입샥 닫고서 네, 그냥 넘어갈게요.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이 사이버 테러 당했다는 설명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좀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어서 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입니다. 어제 10월 26일이죠.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년 추도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아니고 그 하루 전인 25일 날 먼저 갔습니다. 이게 이제 경호상의 문제나 또는 추도식에 참석할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 유족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날 가죠. 네. 또 그러니까 당일은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경호상도 문제도 있고 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는 네. 저 전날 가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간에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 11.25 그 불행한 그 역사지 않습니까? 네. 불행한 역사를 이제 다른 역대 대통령들은 보수 정권 대통령들도 애써 좀 피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그 11.5 그러니까 전날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한 것은 그만큼 이 민주화 그 산업화 우리 산업화의 명맥을 이어가겠다 이어가는 그런 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시대와 거의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물론 그 여건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국민들을 좀 부강하게 만드는 것. 네.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뭐 사회적 약자도 배려를 하면서 그때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부강하는 나라를 만들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국가 정책을 펴기 때문에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를 하나의 모델로 좀 삼는 것 아닌가. 그 경제 분야에서 그런 느낌은 들죠. 그래요? 저는 또 조금 또 다른 시각으로. 그렇죠. 저는 좀 이상한 놈이라 가지고 항상 좀 다른 시각에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거고, 전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좀 새롭게 봤는데, 하나는 뭔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일성 주의하고 싸워서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뭔가 그런 것이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좌파가 진지를 구축하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네. 자꾸 그것을 감추고 뭔가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두고 막 이랬던 뭔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잘못한 것 중에 흔히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은 민주화 세력이 혁명운동 세력도 있었고요. 대부분. 민주화도 일부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한 과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실제적인 성과를 이게 깎아내렸단 말이죠. 이런 것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명예 회복되니까 역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것. 산업화를 넘어서. 그래요.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 가서 참배한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그래요. 그럼요. 예. 그렇죠. 뭐 결단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 얘기하니까 괜히 술 한잔 할 생각이. 예,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예, 좋습니다. 예. 자. 예, 어제는 동시에 노태우 대통령 서거일이기도 했습니다. 일주기죠. 예, 일주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이 저평가된 대통령, 아주 대표적인 대통령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임 시에도 맨날 물 태우라고 놀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물이 아니었으면 과연 우리가 피 한 방울,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민주화 이 도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정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뭐 민주화 6.29 선언부터 해서 예. 또뭐 88 올림픽, 네. 올림픽도 또 무사히 다 치러냈고, 네. 그다음에 또 북방 외교, 그쵸, 북방 거기서. 외교 이 부분은 그때 만약에 노태우 대통령이 결단 같은 걸 내리지 않았다면 상당히 부분 늦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뭐 동구권이나 과거 동구권이나 뭐 이런 쪽과 또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중국과도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수교가 이루어졌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늦춰졌으면은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는데 좀 더 더뎌지지 그렇죠.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예. 저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재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래요.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특히 저는 그 재평가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었거든요. 네. 그게 제대로 노태우 대통령 때 알려졌고 국위가 제대로 선양됐다. 이런 부분이 더 제대로 좀 이제 재평가돼서 알려져야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남북관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남북관계를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조망하면 중요한 선언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7.4남북 공동선언, 네. 박정희 때. 두 번째가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던 60 선언입니다.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 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를 점진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이루어내는 그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60선언이라고 하는 남북관계의 어떤 그 이정표가 되는 선언을 만들어낼 정도로 북방 정책에 그 아주 전략적인 접근을 했던 거, 이 두 가지는 평가돼야 된다. 예. 네, 그 그런 말씀.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현 씨, 노재현. 노재현 씨도 지금 동아시아 연구원 이런 거 하면서 네. 한중 관계, 중국과의 민간 외교 이것을 좀 조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자, 이제 이재명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의겸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얘기부터 좀 할까요? 이재명이 얘기가 될지 유동규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유동규 어떻게 보세요? 유동규 제가 근데 그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재명의 가장 약한 거리는 유동규다 이 말을 했잖아요. 예. 제가 참 딱 그렇게 해서 저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한다 이랬는데 그게 막 터졌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이어서 뭐 유동규 얘기 이제 유동규 얘기지만 김용도요. 저는 제2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그래서 유동규 부분은 여하튼 계속 터질 거다. 그러니까 줄줄줄줄 터질 거다. 그래서 어떤 그리고 그 유동규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서서히 이재명이 돼서 서서히 말려 죽일 거다. 이제 그냥 막 먹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유동규도 지금 그럴 거예요. 유동규 전 법무장 집에 가면 예펜 나가 여보 우리가 가족끼리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어도 가족끼리 죽어야지 말릴 놈은 죽여가면서 우리 가족끼리 잘 살자. 지금 집에서도 열심히 지금 부인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최근에 말려 죽이겠다는 말이 두 군데에서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유동규가 저것들 내가 말려 죽이겠다는 예. 거예요. 하나는 오늘 나왔는데 그 이대준 씨의 형 있죠. 예. 이래진 씨가 오늘 오늘 기자회견한 네네. 그 노영민이, 서훈이, 박지원이 네. 거기에다가 또 이재명이가 또 잠깐 나왔잖아요. 네. 그자들을 향해서 씨를 말려 죽이겠다. 아 오늘 그 저는 못 들었는데 그랬나요? 씨를 말려 죽이겠다. 어느 쪽이 더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유동규 예, 씨는 말씀하세요. 예. 일단 그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침묵을 했어요. 본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1년 후에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 본인은 또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다. 네. 이재명이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 가짜 변호사를 옥중에 보냈다. 뭐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여태까지 뭐 형이라고 뭐 의리를 지켰는데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네. 하는데 저는 이것이 물론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검찰과 플리바게닝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한데 네.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감춰놨다가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더 그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본인이 정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놔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좀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툭 던지고 또 하나씩 툭 던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년 동안 진실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모든 걸 다 털어놔야 되는 거죠. 아니 털어놓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 뭐냐면 이 지금 이재명하고요, 네. 정진상 있잖아요, 김용 얘네들 뭐냐면 우리가 딱 볼 땐 정치 그룹이거든요. 정치 핵심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요 정치 핵심 그룹이 아닌 무슨 기타 관계 그룹들 있죠. 기타 그룹 이재명이가 그걸 유동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지. 그 유동규가 아주 이제 말하자면 버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감옥 가 있는 김용희는 그런 생각 안 할까요? 나도 언제 버려질지 몰라. 버려지죠. 왜 버려지냐면 저는 버려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2의 약한 골이다. 왜냐면 이 정치 집단 그룹 내에 이게 뭐냐면 선골, 진골, 육두품이 있는데 이 김용은 뭐냐면 그냥 시의원이에요. 시의원. 무슨 운동권이 아니라니까. 정진상 운동권입니다. 이 친구가 경성대 출신의 운동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룹의 좌파 안에서도 경성대면은 저 부산에 있는 경성대 예. 그 옛날에 저기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요 좌파 그룹 이념 집단 내가 가장 선골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김용은 뭐냐면 육두품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아웃이야.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좌파의 이중성은요 차례차례 치는 거거든요. 저는 끝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뭐가 있어도 없어도 멸치국물 하나도 한동 멸치국물 하나 짬뽕 국물 하나도 우리 같이 나눠 먹거든요. 주사파 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계속 쳐내거든요. 그 육두품 김용 너도 이제 가는 거야.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약한 골입니다. 알겠습니다. 불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래진 씨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차근차근 예. 그러니까 오늘 참석자들 오늘 참석자들 예. 그러니까 노영민이 박지원이 서훈이 서욱이. 뭐 거기에 이재명이도 어쨌든 참석했으니까 참석자일 텐데 모두 살인 공범들로 보고 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거다. 예. 차근차근 이 사람들의 씨를 말려 버리겠다 이랬어요. 씨를 말려 죽이겠다가 아니고 씨를 말려 버리겠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2세를 양산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후손은 끊기는 건데 대가 하여튼 뭐 그랬어요. 유동규 얘기는 뭐 그쯤 해도 될 것 같아요. 정진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출국 금지가 됐는데 우리 이제 어제 그저께 그 이승우 변호사 재화벌 시간에 이승우 변호사의 분석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구속을 하면 20일밖에는 수사를 못 한대요. 그렇죠. 기소를 그때 그 기소를 하든지 뭐 해야 되죠. 그렇죠. 기소를 하든지 석방을 아니면 하든지. 구속 기간 만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진상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구속을 해놓고서 20일 안에 이 모든 거를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출국 금지는 시켜놨으니까 어디 도망은 못 가는 거고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정진상에 대한 수사를 해서
대부분의 수사가 어느 정도 다 조금 확인이 된 상태에서 네. 정진상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딱 불러다가 너 이거 했지 이렇게 해야 20일의 구속기간에 맞출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일부러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 거다. 아, 이제 우리 이승을 변호사의 해석은 그거예요. 확인 사살하는 것 식으로 그렇죠,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죠. 예. 원래 수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어디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네. 미리 구속영장 해갖고 시간 쫓겨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네. 이제 이승우 변호사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그 김용과는 또 다른 인물이에요. 정진상은. 예. 김용은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남시의원 하면서 그때부터 같이 만나고 했는데 네. 이재명과 네. 정진상은 그 이재명 변호사 때부터 사무장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는 이야기 말씀하신 대로 그 운동권 출신이에요. 좌파 운동권 출신이고 뭐 어떤 사람들 이야기로는 운동권 안에서도 서열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던데 저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런데 정진상이 뭐 그거다 치고 저거 모든 곳에 다 정진상이 연루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연루가 네. 돼 있고 가장 핵심적인 정진상의 핵심은 여기서 유동규한테 뭐 100번 1000번 술을 얻어먹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진상에게 그 지방선거 때 뭐 5천만 원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진상과 그 이재명과 같이 엮을 수 있는 같이 그 공모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남FC 후원금이요. 두산중공업에서 50억 받은 거. 네. 그 부분은 지금 제3자 뇌물죄로 그 성남시 팀장 한 사람하고 두산의 전 그 대표가 기소가 됐거든요. 네. 네. 두 사람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장에 보면은 이재명과 정진상이 공모 관계라고 돼 있어요. 아하. 제3자 뇌물죄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죄는 지금 정치자금법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이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죄면 형량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세간에 뭐 나오는 말로는 이번에 이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김용하고 네. 유동규. 네. 그래서 정치자금법은 뇌물죄보다 형량이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뭐가 뭐 딜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진상에 걸려 있는 거는 성남FC는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라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치명적인 이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정진상이 같이 엮여 있죠. 그래요. 예. 예. 말씀하세요. 이 정진상은요 김용하고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김용은 저는 이제 국간직이 돈 관리하는 건데 이 정진상은 선골이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재명과 그냥 이 샴쌍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재명의 모든 앞으로 과거의 정치 그다음에 미래 이해찬을 꼬셔가지고 그다음에 이해찬을 꼬셔서 이낙연을 아웃시키고 이렇게 후보가 되기까지 이 친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이 생각하는 그랜드 디자인, 그 안에서 기초 디자인, 다시 디테일 디자인까지 모든 디자인을 정책 기획 참모거든요. 참모 중에 참모. 그러니까 모든 두뇌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얘를 얼굴 없는 보좌, 그림자 보좌를 하는 애.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친구를 딱 거는 순간 이건 이재명이 같이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김용은 또 한 단계 또 떨어진 차고. 네. 저는 정진상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댓글이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이고 이제 찾았다고 댓글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는데 지금 3,300명 가까이 지금 어쨌든 이 고성국 TV 2 채널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홍보경님이 이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이 채널을 미리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어서 생방이 뜨자마자 그러니까 자동으로 알림이 가잖아요. 그래서 헤매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미리 그 전에 이 채널을. 이거 참 좋으시네. 야, 요거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이 정상적으로 이제 되면 제가 고성구 TV를 통해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혹시라도 예, 우리가 이 비상 채널 이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거기도 구독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런 경우에도 시청자들이 그렇죠. 알림을 받고 바로 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방법도 있어요. 상진아재가 알려줘서 늦게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다른 유튜브로 막 지금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상진 단장이 지금 고성국 TV가 지금 해커로 폭파가 됐습니다. 고성국 TV 2로 가보세요.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상진아재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의겸 얘기 좀 해보죠. 이거 기자 출신인가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고. 한겨레. 그때 어쩐지 하는 짓이. 네? 이게 무슨 아니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이라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허당 이 기자가 되나 싶어봤거든요. 그 국회 재출입할 때도 뭐 같이 출입도 하고 했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김의겸 기자가 네.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예, 한 잔 마시고 하시죠. 그때 그-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자. 예. 최순실 게이트를 네. 본인이 그 다 취재를 했어요. 취재하고 그리고 한겨레에서 기사를 쓰고 그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루머 같은 거 막 확산하고 막 만들어내고 예. 예. 이런 과정에서 그때 한겨레 신문이 상당히 그 많이 부풀리고 막 이런 걸 했거든요. 네. 공모를 하시키고 역할을 많이 했죠. 그때 예. 거기서 주도적으로 취재한 인물이 김의겸이에요. 김의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로로 해서 나중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 들어가서도 뭐 일종의 뭐 관사 테커 뭐 네. 하면서 흑석동에 뭐 재테크, 대출받아서 재테크. 관사에 자기 예. 가족들은 관사로 들어가고 그렇게 예. 뭐 말썽을 벌여서 국회의원도 못 될 뻔했는데 예. 또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야 털어서 또 국회 들어가고 이렇게 예.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네. 아니 그러면 최순실 게이트 그것도 순 가짜로 취재한 거 아니냐. 지금 나오는 게 전부 다 가짜 뉴스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뭐 이번에 뭐이뭐 첼리세트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에 그 엘리자베스 그 조문 뭐 안 갔다 이것도 그때 천공 이야기한 것도 김의겸이에요. 어허. 예. 그런 식으로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계속 가짜 뉴스를 양산을 하니까 그러면 그때 박근혜 정부가 탄핵까지 당한 최순실 그 취재도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 근데 이제 이 김의겸이가 사실은 저 이걸 뭐 정말 황당한 이 폭로랍시고 그 녹음까지 틀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국정원 국감장에서. 예. 그런데 뭐 한동훈 장관한테 바로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렇죠. 네. 예. 내 모든 거 걸겠다. 너도 걸어라. 이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장관뿐이 아니고 예. 앞으로 뭐 나아가는 미래의- 미래 자리까지 다 걸겠다. 그러니까 다 물러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 만약 그게 사실이면은. 그러니까 당신 먹을 거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꼬리 내려버리대. 그러니까 예. 그 먹을 거냐고 하니까는 지금 국감에서는 질의도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본인이 이거 털어놓고 예. 한동훈 장관이 한 2분 동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뭐 찌라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국무위원을 모욕을 하고 뭐 책임질 수 있느냐 막 하니까는 2분 동안 김의겸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보통은 국회의원이 아니 예 그렇죠. 아니요만 하세요 이러면서 그렇죠. 막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황당하거든. 자기가. 저는 과연 김의겸이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고 했을까? 저는 절대 그거 아닐 거라고 봐요. 아닌데 일단 질러보자. 질러놓고 보자. 네. 나 면책 특권 있지 않냐? 네,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질러놓고 보자. 이렇게 질러보자. 한 건데 그 저는 이게 저기 뒷감당이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첼리스트가 뭐 어떤 뭐 다른 사정에 의해서 저는 그 사정을 좀 알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그래요. 네네. 사정에 의해서 이 거짓말을 했다고 치면 거짓말을 한 것을 이거 만천하에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래요. 그 상대방의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공개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몸 좀 누웠다는 거예요. 음. 몸 좀 누워서 뭐 오빠가 뭐 그 어디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링거 맞고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거짓말 한 건 잘못이지만 예. 거짓말은 자기들끼리 한 거잖아요. 음. 남자친구한테 거짓말 한 건데 음. 그거를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국회의원이 털어버리니까 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가해 뭐 이런 얘기가 네, 예. 나오는 거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김경 웃긴 자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참 잘했는데 우리 이제 싸움을 할 때 네. 원래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하고 목소리를 한번 딱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을 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주먹 때리고 할 필요 있어요? 그때 보면 깨갱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 관상도 딱 보면 깨갱할 만한 관상이거든요. 딱 김의겸이 깨갱 관상이거든요. 한동훈이 이제 우리 학교 때로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너 그러면은 당신 그럼 나 지금 이제 뭐냐 스토킹하고 말이야 추적하는 거 그럼 당신도 같이 그 짜고 앞에서 다 짜고 했느냐?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앞에서 주도했느냐? 주범이냐? 그러면서 한동훈이 했던 얘기가 그럼 이놈들하고 그러면 같이 그거 같이 그 뭐라고 했어? 같이 한 거 아니야? 했더니 뭐냐면 깨갱하면서 같이 아니 그 같이 한 건 아니고 협력한 거야 이랬던 거 아니에요? 협업. 협업한 거 아니 이렇게 야반 얘기했잖아요. 아니냐 하니까는 당황해가지고 그렇죠. 협업을. 뭐냐면 우리를 하면 너 야합한 거야? 했더니 아니 야합은 아니고 협업했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날로 표현력이 향상이 되고. 딱 그렇게 깨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꼬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했느냐? 김울겸이가 아니고 지가 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첼로하고 이 첼로 채하고 이 채에 내가 이 친구 내가 오늘까지 떠서 그 저기 뭐 구독자가 5,160명이거든요. 얘가 그리고 동영상이 7개 딱 있어요. 이 친구가 무슨 구독자? 아니 이 음성 녹음했던 여자 그렇게 해서 딱 저도 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진짜냐 이래서 저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동훈이 딱 그렇게 눈 부릅뜨고 야합했지? 아니 야합은 아니고 그냥 협업했어. 이래서 딱 꼬리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우겸이 알고 이거는 딱 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거짓말 시리즈로 딱 묶어서 법적 처벌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 좋아요. 이 더불어민주당 내 반응이 근데 뭐 두 갈래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 차제에 아예 한동훈 TF 구성해서 제대로 조사하자는 주장이 한편에 있고 한편으로는 야 이거 잘못 들어간 거야 빨리 후퇴해야 빨리 돼. 후퇴라고 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지금. 그쪽이 더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쪽에서는 이거 저기 지금 자책골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발 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것을 가지고 뭔가 이 이재명 그 리스크를 희석을 시키려는 쪽에서는 그 진실 여부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이 내용이 뭐 첼리스트가 등장을 하고 동백아가씨가 등장을 하고 또 뭐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등장을 하고 뭐 한동훈 뭐 대통령까지 막 나오니까는 이거 진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냥 이 확 퍼뜨려서 여론전을 혼란스럽게 만들자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 그 지석교 센터장께서 말씀하시려다가 만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첼리스트가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로 말씀을 안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채널에 보면은 동영상이 몇 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동영상 자기 첼로 연주하는 동영상입니다. 한 3, 4분짜리. 그런데 마지막 동영상이 한 4, 5개월 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에 댓글이 엄청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기자회견 해라. 기자회견에서 다 폭로해라. 윤석열하고 한동훈 술집 같은 거 다 폭로해라. 그리고 좌파들이 거기 막 들어가가지고요. 들어가서 그리고 애국 시민이 애국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진실과 여부는 상관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자는 거죠. 전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수법 있잖아요. 그 전술. 그거 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 했느냐. 그때 몇 시간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그 야바 몇 시간 그걸 밝혀라. 요따위 식으로 또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합니까? 이제는 또 그런 말들 하면은 지난번에 했지만 짬뽕 국물에다가 그것도 굴짬뽕에다가 아주 아가리를 다 쳐놓게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봐라. 하여튼 뭐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국민이 알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좀 연장해서 방송해달라는 의견들도 몇 분이 주셨지만 오늘은 이 비상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고성국 TV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거라 연장 방송까지는 좀 그렇고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채널 정상화를 최대한 빨리 해서 여러분께 그동안의 경과를 제대로 보고 드리고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어렵게 찾아오신 분들은 지금 요 고성국 TV2입니다. 고성국 TV하고 아라비아 숫자 2 여기를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이런 비상 상황에 알림이 자동적으로 가니까 헤매시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여의도 뒷담화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빨리 채널이 내일 아침까지 정상화돼서 내일 예. 아침 방송부터 시청자들 분 같이 찾아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채널 복구를 위해서 저도 오늘부터 이제 양말 벗고 슬리퍼 신발 벗고 복구될 때까지 열심히 옆에서 뭐 도울 일 없나 이렇게 집에 안 가세요? 예? 집에 안 가시고요? 아니, 가는 건 가는 거지만 예, PD들하고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누라한테는 늦게 간다고 예, 이렇게 워낙 하고요. 4차 산업혁명 IT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오늘 함께 쭉 이렇게 같이 한번 봐주시면 걱정이 돼가지고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쁜이님이 드디어 짬뽕 국물 나왔네요. 하시니까 최고수님이 짬뽕에 청양고춧가루 듬뿍이요. 살인 짬뽕이 바뀌어. 짬뽕이 그거 먹고 살인 짬뽕. 예. 오늘 시간 방송 마무리하면서 그 경남 하동에서 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수제 맥주 보내주시는 김철산 이고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뭐 맥주 대신에 37.4를 마셨습니다. 37.4 이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화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한 달 먹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단 고성국 TV로 찾아오십시오. 내일 아침 저희가 조금 일찍 문을 열겠습니다. 정상화되면 8시 50분 정도부터 고성국 TV를 문을 열겠습니다. 정상화가 되면 조금 일찍 찾아오시는데 이게 안 들어간다. 네. 여전히 막혀 있다. 그러면 아직 정상적으로 복구가 다 안 된 것이니까 그때는 고성국 TV 2 채널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주변에도 여러분들 단톡방이나 이런 커뮤니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 고성국 TV 지금 사이버 테러를 당해서 지금 정상적인 방송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송국권 본부장 그리고 지석규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목요일 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